어려운 상황 맞는데 개인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3% 떨어지고 있고요. 환율은 여전히 높은데 1,473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전략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좀 가슴이 아프고요. 네. 아침에 좀 일어났는데 미국 시장이 좀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좀 보이는 걸로 봐서 특히나 기술주 하락들이 좀 두드러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낙폭을 좀 키우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뭐 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지수 연말까지는 3,800선을 좀 하방 그리고 4,200선 전고점 부분을 상방으로 놓고 뭐 좀 좁은 박스권 위아래로 한 5% 정도의 진폭을 보이면서 좁은 박스권을 지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4,000선 위로 우리 증시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개인들의 매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 요인, 부정 요인을 한번 좀 살펴보죠. 긍정 요인은 AI 버블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칩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한 우리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좀 소소하게 볼 수 있는 게 뭐 시황을 돌리기는 힘든 뭐 이런 요인이겠습니다만 한일령 같이 소소한 그런 틈새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을 만든 이제 그런 이슈도 좀 놓여 있고요. 부정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아직도 불편한 이제 환율 그리고 북클로징 시기가 좀 다가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한 발을 빼는 이제 그런 수급 상황, 마지막으로는 거래 대금이 예전만 못하는 이제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는 있겠는데요. 무뎌진 속도감 때문에 전 전고점 단숨에 막 4,300, 400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크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역시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죠. 4분기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어제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좀 의심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있긴 있습니다만 1,470원, 80원 반대편에서 보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고점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또 고점 인식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500을 넘어가기보다는 환율이 상향 안정화될 확률이 전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4,000포인트 위에서 어쨌든 시장이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뭐 단순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전체적인 지수가 눌리는 상황에서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강세가 어느 쪽에서 나오는가 이걸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대적인 강세는 바이오의 좀 개별적인 모습 역시 이제 중국 소비 쪽 그리고 상법 개정 이런 쪽이 좀 아랫꼬리를 나름대로 좀 달아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낙폭이 큰 반도체를 좀 전공법으로 좀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럴수록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확고하게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원전하고 전기 이 섹터를 그래도 최소 6에서 70%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나머지 한 3, 40% 정도를 시장이 주는 트렌디한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해 나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 좁은 박스권을 대처해 나가는 이런 좀 시황 전략으로 좀 대처를 하신다면 시장에서 크게 멀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참 두드러진 특징이 많이 파는데 또 많이 산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넘게 파는데 네. 개인이 2조 넘게 사는 네.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은 뭐 조정을 우리가 좀 견뎌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우리나라로 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네. 그런 관련주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소비주 되겠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배당 그런 방어적인 성격을 취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데 어떤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이 주는 힌트에서 네.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서 좀 많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한일령 관련된
종목군이 좀 틈새 종목,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매매할 네.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지금 개인들이 시장을 좀 떠받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선호도가 그래도 이런 쪽에 좀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 소비주 네. 쪽에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뭐 이제 뭐 촉발된 이슈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로 이제 일본 총리의 발언 때문에 이게 좀 촉발이 좀 됐었는데 굉장히 좀 기시감이 있죠. 과거 우리도 이제 사드에 관련돼서 또 한한령 관련돼서 이게 뭐 7, 8년이 갔었던 이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아예 다시 잘 지내봅시다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저것도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좋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좀 환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오래 가고 생각보다 강한 제재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지금 유튜브나 뭐 다른 뭐 중국 매체들을 보면은 정말 막 뭐 물고 뜯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히토류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뭐 과거에도 히토류 때문에 일본이 다소 이게 좀 화해 제스처를 좀 보인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국 내방객이 가장 일본의 그 관광객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뭐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반사 이익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슈, 그러니까 이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있을 이 시점이 가장 주가 수익률은 좋은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중국 내방객 수가 통계적으로 딱 잡히는 순간에는 이게 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실적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지금 상황이 가장 좀 적기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섹터 내에 종목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뭐 호텔, 카지노, 뭐 백화점 뭐 이렇게 좀 분류가 좀 될 수 있는데 제가 뭐 지금 나오는 논리로 봤을 때는 P만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될 수 있을 쪽이 지금 호텔 쪽이어서 먼저 좀 튀고 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호텔이 만실이 되면 뭐 그렇다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호텔에서 이게 수량을 객실수를 순간적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요가 몰린다라고 하면 가격을 조금 인상하는 정도, 뭐 10만 원 받던 거 15만 원 정도 받는 이제 이 정도가 호텔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이익의 증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뭐 30만 원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 P와 Q를 모두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쪽이 그래도 화장품, 그다음에 뷰티,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안에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 화장품도 이제 국내 100%의 생산해서 국내 제품보다는 중국도 이런 애국 소비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품 회사라고 해서 화장품을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 100개의 화장품 회사가 있다면 한 7, 8개의 화장품 제조사들이 OEM, ODM 형식으로 제조를 해서 이제 나눠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리포트에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이제 중국 내에 있는 OEM, ODM 업체들이 좀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우리나라 내방객으로 한정을 짓는다면 화장품보다는 뷰티, 미용, 의료기기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종목으로 좀 압축을 좀 시켜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제 올리브영을 품고 있는 CJ 오늘도 다른 종목 대비 주가 방어력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지주사의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CJ는 지금 정도 가격 뭐 바닥 대비 올라왔습니다만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마리서치도 어제 급반등 이후에 이제 다소 좀 숨고르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지금 가격대라면 좀 뭐 크게 부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OEM, ODM 업체로서는 또 뭐 코스맥스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시장이 좀 무거워진 상황에서는 역시 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약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그런 배경이 된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뭐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타격이 있었겠지만 또 정부에서 나서줘서 좀 코스피를 부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이제 내심 있잖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리고 전략이 최근 이제 바뀌는 것처럼 고배당주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어제도 있었어요. 이게
범위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당위성은 뭐 인정하더라도 그래서 여야가 그 논의가 좀 불발됐는데 어찌됐건 이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고스란히 이제 배당주와 또 연결되는 네. 지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네. 이 이제 배당 관련 뭐 상법 개정 관련돼서 좀 이렇게 범위를 좀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네. 시장 대비해서 뭐 주가의 어떤 방어력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뭐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 같이 이제 금융주들의 대표 종목도 예. 오늘 이제 약보합 정도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된 이제 지주사들도 뭐 이제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좀 성격이 짙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앵커께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다소간의 좀 진통은 겪고 있습니다만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특히 이제 고배당으로 분류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의 방어력 그리고 상대적인 강세를 조금 이제 돋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변수로 나오고 있는 게 최고 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예. 이제 배당 성향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배당 증가율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수적인 이제 수치에 따른 이제 그런 의견이 지금 이제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긴가민가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정책에는 이제 큰 의미에서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성향을 일단 40%에서 35%로 좀 완화하는 거, 최고 세율도 35%에서 25%로 낮추는 법안이 좀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이제 배당 그렇게 본다면 좀 뻔한 섹터였잖아요. 뭐 금융주들, 금융지주, 보험주, 뭐 또 이런 증권주 이런 쪽에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본다라고 한다면 회계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이 많이 난 이제 그런 기업들로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종목들이 만약에 자사주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첩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좀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좀 방어력 좋게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월은 또 저런 요인도 있죠. 이제 배당 차익 거래라는 게 기관들에 의해서 좀 시행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차익 거래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파생 시장에서 선물은 배당이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요 한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단기간에 수익률을 좀 고정할 수 있고 한 2에서 3%의 단기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좀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배당이 없는 선물을 매도를 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현물을 매수를 하면서 그 차익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거래를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배당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뭐 이 배당에 따른 그런 거래가 5에서 10% 정도 그냥 네. 이 종목을 가지고 뭐 30% 50% 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좀 눈높이를 낮추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좀 뭐 1개월 남짓한 이런 시간 동안에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 주는 이제 그런 종목이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배당 수익률은 뭐 6%, 7% 종목이 하락한 것만큼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가 배당 수익률이 방어를 해주는 이런 방어력은 훨씬 더 좋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 뭐 한 3% 이상 꾸준하게 좀 배당을 했던 금융주들을 제외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가 많고 배당 성향도 많고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의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올렸던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좁혀 본다면 뭐 좋은 투자 기회, 오늘 하락이 좀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목으로 살펴본다면 KCC 같은 종목, 뭐 이 건설 자재 관련된 종목인데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이렇게 좀 전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에 있고요. GS 역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지주사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현대 엘리베이터도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5천 원 넘는 이 배당금을 주면서 또 이제 대북주의 어떤 지표 종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도 저는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5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 커피 믹스의 대명사를 볼 수 있는 동서 같은 종목도 예. 배당 수익률, 배당 가능 이익, 또 배당을 늘릴 만한 유인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시황 이렇게 쭉 봐주시면서 이런 장에서는 전공법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힌트 주셨잖아요. 그 섹터로 그래도 이런 시장을 좀 견뎌볼까요? 네, 예.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관심 섹터 좀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이 짧은 시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 특히 AI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과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금 못 사면 과연 언제 살 수 있을까? 과연 네, 뭐 저희 같은 절호의 타이밍? 네, 전문가들이 나와서 예. 조정 시 매수 이러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정작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매수라는 말씀을 잘 못 드리는 이유가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지? 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거고 네.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추정 이 이익 증가 추정치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어떤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의 함수가 자기 자본이 쌓이는 속도에 비례하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뭐 400조도 안 되는 시가총액으로 좀 내려왔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도 지금 현재 이제 600조 밑으로 좀 내려온 이런 시점이라면 뭐 저는 자신 있게 좀 그동안 못 사셨던 분이라면 지금 자신 있게 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좀 높게 사셨다라고 하면은 좀 물타기. 그리고 나는 네. 이 종목을 너무 높게 샀는데 지금 하나도 뭐 여유 자금이 없다라고 하신 분은 그냥 관망을 하셔도 다시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가시더라도 뭐 지금 섣부르게 뭐 손절을 하거나 이걸 빨리 팔고 다른 바이오에서 만회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좀 내동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럴 때 좀 현금 있으면은 좋은데. 그렇죠. 꼭 이럴 때는 또 이럴 때.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 종목이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제 고객분들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만큼 좀 저로이기다. 배가 아프셨던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오히려? 종목은 안 올랐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좀 좋아하셨던 분들도 뭐 몇 분 계셨는데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가 빠지는 그런 순간에는 다른 종목들도 함께 같이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좋아하실 만한 이제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기회를 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어요. 또 개인적으로 이제 AI의 버블론에 대해서 일부 수긍한 점도 좀 있겠습니다만 저는 결정적인 트리거는 지금 엄청나게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밟듯이 좀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중에 하나가 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AI고 뭐고 이제 이러다가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AI 투자 그만하겠다라고 이 만세를 부르는 순간이 오지 않는 한 저는 뭐 버블론이 폭발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계속 우려감에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는 거지 이런 버블이 폭발해서 정말 그 옛날 닷컴 버블처럼 그렇게 흘러갈 일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어제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에 굉장히 많이 큰 힌트를 얻었었는데요. 저는 뭐 밸류 체인도 중요하고 가이던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가이던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4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75%가 나왔어요. 75%를 제시를 했어요. 이러면 1,000원을 팔아서 750원의 그런 매출 이익을 얻는다는 건데 글쎄요. 제조업에서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뭐 불법적인 것들을 빼고는 거의 없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없어서 못 판다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수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전사의 매출 성장률이 이제 22%를 냈는데 이게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 분기 대비 22%를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러면 성장의 어떤 그래프의 기울기는 아직도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가파라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 성장성은 28%를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전사 매출보다도 데이터 센터류,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에 올인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게 핵심이죠, 사실 실적에서. 예, 근데 어제 조금 쎄했던 게 SK하이닉스가 좀 윗꼬리를 좀 많이 좀 단 부분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인 내러티브, 전체적인 흐름에는 오히려 좀 강화되는 이제 그런 논리들이 더 많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충분히 뭐 저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빅2에 대해서는 만회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다른 엔진으로 HBM 말고 또 다른 엔진으로 볼 수 있는 D램 가격은 지금 뭐
64 기가 D램 같은 경우에는 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불과 한 여름 정도에는 한 50 몇만 원 했던 게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소비자 가격으로. 그러면 네. 거의 3개월 만에 이제 2배로 오른 상황이고 낸드도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P고 Q고 뭐 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각을 꺾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또 엔비디아를 붙잡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수출을 할 때 정부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UAE를 시작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낸 거죠. 그럼 못 파는 상황이 더 길어질 것이고 매진이 됐다라고 하는 젠슨왕의 말도 그렇게 그냥 시장에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뜻이 좀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체인으로 볼 수 있는 국내 반도체 빅2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와 함께 그 궤를 같이 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변동성에 이렇게 좀 매매에 너무 좀 휘둘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가격에 못 사면 설사 뭐 한 몇 퍼센트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사기엔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가격대라면 저는 박스 하단 정도에서 잘 사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늘 브로커 저 같은 이제 출연자들 브로커들이 하는 말 조정시 매수 지금 조정이 기다리던 조정이 왔으니 매수를 하셔도 뭐 큰 불안 요인은 없다 이렇게 한번 좀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반도체 그리고 여전히 빅2는 유리하다.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은 유동성을 관심 포인트로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유동성 공급이 막혀서 우려감이 있어서 그리고 AI 법론론 이런 부분도 촉발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포인트는 뭘 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조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동성 지표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차트랑 좀 비슷하게 네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그런 시각이 12월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뒤로 밀렸다라는 점이 지금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엔비디아 너희들 이제 그래봐야 매출 6개 회사가 전부 다 아니야.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는 돈을 준 게 아니라 매출 채권으로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뜯어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시각을 좀 한 6개월 전으로만 돌려보면 우리가 삼성전자 비난을 할 때 뭐 조직이 어떻고 뭐 대표이사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 트집을 잡았는데 결국 이제 실적이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회하면서 묻어가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보여주고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다 끝이 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지금은 너무 빨리 갑자기 올라왔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 갖지 않은 것들조차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받는 이제 이런 시점이 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난다면 저는 이제 그 클라이막스는 오늘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난다면 뭐 다시금 또 실적이나 AI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도 굉장히 빠를 가능성도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얼마만큼의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좀 기시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AI뿐만 아니죠. 지금 이제 뭐 원전이나 전력기까지 같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의 폭도 제법 빨리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요 시점 그리고 요 시점보다 약간 하회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기보다는 매수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4천선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정경민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